나르시시스트와 대화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나르시시스트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기진맥진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겉보기에 엄마와의 상호작용이 위협적이지 않았을 때조차 여러분은 내가 안개 속에 있는 느낌을 받는다. 여러분이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은 이유는 엄마가 정신과 감정을 자극하는 게임뿐만 아니라 사람을 조정하려는 움직임 또한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이제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어떻게 여러분의 경계를 든든히 받쳐주는지 살펴볼 때다. 엄마의 새롭게 관계를 맺는 방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왜 하는지 엄마와 계속 소통하는 일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두 사람의 오랫동안의 공유한 역동을 바꾸게 되는 목표가 있다. 엄마는 여러분의 결심이 매우 확고하다는 사실을 지킬 필요가 있다. 새로운 의사소통법을 시작하는 법은 스스로가 설정한 경계를 유지하는 과정 중인 만큼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 꼬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어색하고 딱딱하게 느껴질지라도 간결하게 말하고 엄마가 한 말을 분명하게 구분하자. 이것은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엄마와의 상호작용을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출구 전략을 시행해서 여러분의 요절을 엄마에게 이해시키기에 앞서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두 사람이 새로운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는 동안에 여러분의 정서적인 기본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엄마에게 한 말과 엄마가 여러분에게 한 말을 정확히 구분하고 싶을 것이다. 앞선 예를 들어보자. 몸무게 이야기에 대한 경계를 설정한 후에도 엄마가 해당 주제를 꺼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엄마가 나에게 다이어트를 제안했다고 확인시켜 주면 된다. 그런 다음에 엄마의 말이 내 경계를 침범했다고 설명하고 출구 전략을 수행하자. 요청은 간결하게 말하라. 여러분이 필요하거나 기대하는 바를 엄마가 오해하지 않도록 요청은 간결하게 말하자. 엄마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라면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한다. 요청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다면 제대로 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엄마가 너무 오래 머무르거나 여러분이 보기에 좋지 않은 활동을 아이들과 한다면 확실히 일러줘야 한다.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여러분의 경계를 흔들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그 순간에는 그러한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엄마는 여러분의 마음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려 할 수도 있다. 당신에게는 다른 방안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우리는 압박감을 느낄 때에 방심하기 쉽다. 이런 상황일수록 자신의 관점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엄마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청한다면 같은 규칙을 적용하면 된다. 엄마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고 없는지 확실히 정해야 한다. 침착함 유지하기. 내가 지시한 모든 새로운 시도를 거듭할수록 여러분은 감정이 고조되는 시기를 겪게 될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나는 여러분이 감정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길 바란다.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동안에 정서 조절이 안 되는 모습을 엄마가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엄마와 대화가 끝난 후에는 울고 소리쳐도 괜찮다. 하지만 엄마가 그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이 하는 말을 왜곡해서 그 내용이 틀렸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는 곧장 엄마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다. 침착한 태도로 방피로 생각하자. 침착한 태도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엄마와의 상호작용에서 여러분이 삐끗하지 않게 도와준다. 여러분이 흥분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엄마가 본다면 엄마가 여러분의 방패에 금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나는 항상 여러분이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을 지지한다. 하지만 이 상황은 예외다. 여러분이 드러내는 정서적인 취약성은 엄마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힘을 되찾아 줄 요약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안전하고 경계가 견고하다고 느껴질 때야 비로소 감정을 한층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엄마로부터 독립하고 싶다면 누군가에게 나르시시스트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관계 회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된 일이다. 엄마로부터 독립하는 선택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치유를 위해서 나르시시스트 엄마를 둔 딸이
이런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온다. 관계의 끈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울 수도 있고 안도감을 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지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고 치유를 계속할 수 있다면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는 결정이다. 여러분이 자신있게 이 결정을 내렸다면 죄책감이나 후회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새로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여러분은 학대적인 관계에 갇혀 있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직접 소통하기보다도 글로 표현해야 할 때 내 생각이 엄마로부터 독립하려는 여러분의 의도를 전달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글로 쓰는 것이다. 알다시피 엄마와 직접 소통하면 여러분이 휘둘리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다. 또는 계속 말이 빙글빙글 돌거나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다. 어쩌면 말이 꼬여서 여러분의 생각과 바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마음에 대화 중 자리를 박차고 나갈지도 모른다. 나르시시스트는 거절당하거나 버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특권은 자신에게만 허용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여러분은 엄마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는지 쓸 수 있다. 덧붙여서 엄마와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표현할 수가 있다. 만약에 편지를 엄마와의 소통을 끝내는 데 사용하고 싶다면 대화의 여지가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엄마와 소통할 의사가 없음을 알려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자. 엄마에게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해달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자. 또 여러분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맥락을 제시하자. 살면서 엄마에게 이미 수천 번 말로 표현했더라도 다시 한번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이야기하자. 마지막으로 영구적인 헤어짐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지 이야기하자. 물론 여러분의 방식대로 전하면 된다. 엄마에게 직접 말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방법은 조금 위험하다. 만약에 이 방안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이 요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고 힘을 보탤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기를 권한다. 엄마와 대화가 끝난 후에도 그 사람은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이며 이 자체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상기시켜줄 사람이 필요할 테니 말이다. 예상할 수 있듯이 나르시시스트 엄마와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화는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엄마는 이 문제가 여러분의 공성일 뿐이며 여러분이 너무 예민하다고 설득하려 할 것이다. 엄마는 여러분의 의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의미를 축소시킬 것이다. 엄마는 피해자 연기를 할 가능성이 크고 거친 말로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엄마와 나눈 대화 중에서 가장 추악할 수도 있다. 직접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방법을 미리 생각해보자. 대화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대책을 시간을 들여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연락을 끊어가면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엄마에게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엄마에게 앞으로 전화도 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하지 않겠다고 말할 계획을 세우자. 대화가 격까지로 빠져 거기서 휘말리지 않도록 자신을 꼭 붙들어야 한다. 그리고 대화를 끝내거나 한계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질 때 도와줄 사람이 여러분에게 암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보자. 당신이 주 부양자라면 여러분의 나르시시스트 엄마의 주 부양자라고 해서 엄마와 어린 시절의 관계를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엄마의 건강 상태를 봐서 어떠한 학대도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은 친절한 대우와 존중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면은 언제든지 엄마와의 대화를 그만둘 수 있음을 기억하자. 여러분이 엄마의 집에 있던 식료품점에서 엄마의 장보기를 도와주든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든 상관이 없다. 꼭 엄마와 대화할 필요는 없다. 물리적으로 엄마 곁을 떠날 수 없는 순간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앞으로 엄마와 어떻게 있는 동안 계속 침묵을 지킬 것이니 엄마도 그때 그래주면 고맙겠다고 말하면 된다. 여러분이 엄마의 보호자라면 죄책감과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의 감정이라는 이 타당하다는 사실이다. 감정을 변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서 사물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자.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탐구해보자. 여러분이 느끼는 죄책감은 정당한가? 혹시 나쁜 일을 모두 책임지려는 어리른 습관은 아닌가?
천천히 내 감정에 깊이 파고들어서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감정이 이끌어내는 행동해보자. 여전히 엄마와의 경계와 또 가능한 한 최소한의 접촉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만이 알 수 있다. 여러분이 내린 결정이 좋은지 나쁜지를 타인이 판단하게 두지 말자.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다. 참 심리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글을 잘 쓰고 계시네요. 자, 나르시시 좀 바로 알게. 엄마에게 편지 말기. 엄마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은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정정하면서도 철저하게 요청을 전달해서 엄마가 여러분의 의도에 어떤 의문의 여지도 남기지 않기를 원할 것이다. 변증법적인 행동처리에 주로 사용되는 다른 방법은 여러분이 효과적이고 검증된 방식으로 편지를 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여러분이 간단한 그대로 모녀 관계를 묘사하자. 가령 새 원피스가 잘 어울리는지 엄마에게 물었을 때 엄마는 너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실을 강조하자. 그 다음에 나 진술법을 사용해서 엄마의 상호작용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설명하자. 예를 들면 엄마가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상처가 더 굵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서라고 쓴다. 다음 단계는 여러분이 현재 어떻게 하고 싶은지 설명하는 것이다. 불편하더라도 단호하게 주장하자. 이제는 네 관계에서 빠지는 것이 나한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라고 말할 테다. 여러분이 엄마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말을 하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나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어떤 식으로든 연락하지 않고 내 경계를 존중해 주면 고마울 것 같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편지를 쓸 때 자신감을 잃지 말고 목표에 집중하자. 여러분의 경계를 확고히 해야 한다. 현재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한 말을 간략히 요소하면 좋다. 아빠가 이 관계를 중단하고자 하는 편지를 마무리할 때는 앞으로 엄마와 연락을 주고받을 계획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 그리고 엄마도 똑같이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는 것이 좋다.